네, 북미 회담과 그리고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가 3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요즘 기름값이 올라서 걱정하시는 운전자분들 많으시죠. 오늘 굿모닝 차차차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연비를 높이고 유류비는 줄이는 절약 운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주부들을 위한 알짜 정보 소개해드리는 산림구단 엄지척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날이 더워서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바로 어느 집에나 있는 음식 중에 하나. 케찹이 또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매번 요리할 때마다 넣는 게 아니고 매번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케찹 유효기간이 지난 거를 깜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특히 이 케찹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버리기 참 아까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주제 집안이 번쩍번쩍 케찹 청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찹이라는 단어랑 청소라는 단어가 왠지 안 어울리거든요. 맞아요. 매치가 잘 안 왜냐하면 되죠. 케찹은 반대로 어지러지는 느낌이 있어요. 또 아이들도 막 케찹으로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걸로 청소를 한다고 해서 저는 원고를 보자마자 이거 장난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네. 곽지연 산림 전문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서희선 가정의학과 전문의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유효기간이 지난 케찹. 네. 최혜정 씨는 어떡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미련이 많아서 네. 못 버리고 있죠. 아직도 냉장고에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김윤욱 씨는 어떠세요? 저도 먹습니다. 먹 드세요? 예, 그죠? 먹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내가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냥 가차없이 버려요. 예, 배수구에다가 싱크대에다 이렇게 버리죠. 짜가지고 네네. 예, 씻어가지고 이제 분리수거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네. 흔히 그 패스트푸드에서 일회용 케찹 많이 들고 오잖아요. 네. 그것도 집에 냉장고에 많이 쌓여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샌가 그 냉장고 안쪽에 유통기한이 지난 케찹들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네네네. 또 사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뭐 2개까지 있기도 하고 맞아. 그렇습니다. 버리기는 좀 아깝고 먹기는 찝찝하고 하니까 또 하나 사다 놓고. 그렇죠. 뭐 이런 경우 있죠. 네, 예. 근데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냥 하수구에 짜서 버리지 마시고요. 네. 아주 유용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집안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케찹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또 케찹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또 많잖아요. 네, 그 전에 청소법을 알려드리기 전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케찹에도 정말 많이 이용되는 만큼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옳은 이야기도 있고 틀린 이야기도 있어서 그래요? 오늘 제가 두 분 MC분께 네네. 특별히 퀴즈를 2가지 준비해왔거든요. 아하. 준비되셨나요? 예, OX 퀴즈. 네, 바로 첫 번째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자 먼저 케찹에 번째는요. 대한 오해와 진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케찹을 오래 보관했을 때 네. 위에 물이 좀 고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때는 바로 버려야 한다. OX. 어느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자, 하나, 둘, 셋. 저는 저는 X. 네. 네. 왜냐면요, 네. 이게 막걸리랑 비슷합니다. 막걸리 원리를 활용하시네요. 네, 막걸리도 잘 섞여 있을 때는 굉장히 진해 보이지만 오래 지나면 물과 그 건더기들이 분리가 되잖아요. 네. 케찹도 이게 이제 섞여 있는 거다 보니까 네. 분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버리는 게 안 좋은 거죠. 써야죠. 네, 이게 역시 MC 나오신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토마토가 물러지다 보니까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마치 젓갈처럼요. 네. 토마토에다 소금이나 뭐 설탕 같은 걸 가미해서 삼투압에 눕거든요. 그래서 삼투압 현상 때문에 물이 고이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흔들어서 쓰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은 왜 상하게 되면은 물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삼투압 예.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예.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맞힌 거예요. 맞습니다. 예. 또 있나요, 문제? 네, 두 번째 문제,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그 케찹을 보시면 좀 색깔이 진하잖아요. 네. 여기에는 인공 색소가 붉은 색소가 들어간다, 아니다. OX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찹이 유독 빨간 이유는 인공 색소를 넣기 때문이다. 자, 하나, 둘, 셋.
이건 좀 넣겠죠. 왜냐하면 식품에는 인공색소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또 아이스크림 원리랑 똑같죠. 제가 그 수박 색깔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수박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수박 향이 나는 색소를 넣는 거죠. 케첩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해서 저희는 오를 어떻게 저거를 들었거든요. 다 케찹만 가지고 만들겠습니까? 근데 아나운서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저도 듣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정답은요? 하지만 정답은 X입니다. 아, 이것도 왜 X예요? 그러냐면요. 자, 토마토가 가지는 붉은색 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천연 색소이죠. 네네. 그 케찹이 좀 더 일반 토마토보다 붉게 보이는 이유는요. 네. 케찹을 만들 때 쓰는 토마토가 품종이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 20여 가지 품종이 있는데 네네. 요즘 뭐 노란색 대추 토마토도 있고 한데요. 네. 아주 붉어서 뭐 속까지 붉은 그런 토마토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붉을수록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케찹이 더 붉게 보이는 이유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진짜 그러면- 케찹이 유독 붉어서 맞아요. 이거는 분명히 식용 색소를 넣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케첩에 그 이 라이코펜 성분이 더 많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성분은 우리가 잘 알려진 천연 색소인데요. 네네네.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해 주어서 네. 암도 예방해주고 역시 노화를 예방해주고 뭐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다행히 이 라이코펜 성분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끓여도 파괴되지가 않고요. 토마토 케첩을 만들 때 토마토를 끓이거든요. 네네네. 가열을 해도 전혀 파괴되지 않고 또 농축이 되니까 예. 색깔이 진해지면서 결국은 케찹에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함량 자체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유익하긴 하지만 네. 첨가물에 설탕, 소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코펜만 따져봤을 때는 네, 훨씬 케찹이 높죠. 일반 토마토보다 훨씬 높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토마토 주스를 안 사 드시고 케찹을 짜가지고 물을 섞어서 드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 맛이 비슷해요. 네, 안 드셔보셨죠? 저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은 없고. 해보세요. 본인 얘기 진짜 아닌가요? 짜서 물. 네. 그러니까 제 얘기인데 남의 얘기처럼 하려니까 참 어렵네. 비슷해요, 맛이. 네. 자, 이런 팁까지 제가 드렸는데 진짜 네. 많은 분들도 실험해 보실 것 같은데 해보시면 진짜 맛은 비슷합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은 말이죠. 네. 이 토마토를 먹어서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거나 라이코펜을 섭취한다는 게 아니라 신기한 건 이걸로 청소를 한다는 건데. 와. 일단 서희선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예. 이게 확실히 청소가 되는 겁니까? 네, 뭐 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네. 식품 그 성분표에 토마토도 시큼하거든요. 네. 근데 과일에서 가지는 구연산이라는 산성 성분이 분명히 들어 있고, 아. 또 토마토 케첩을 만들 때 식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식초의 아세트산, 산 성분들이 분명히 살균 세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청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찹으로 청소가 된다. 정답은 오. 네, 오였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케첩을 어떻게 청소를 할 수 있을지 이번에는 곽지연 산림 전문가께서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케첩 네. 가지고 청소할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네. 어디를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케찹 하면은 청소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15개월 된 아들, 딸 쌍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가 케찹만 들어도 저는 경기를 불안하죠. 끼거든요. 얘네가 막 짜가지고 여기저기 해놓으면 이건 청소가 아니라 맞아요. 어질러 놓는 거기 때문에 청소할 대상을 만들어주는 건데 네. 이걸로 청소를 한다니 이거 참 또 옷에 아이러니하네요. 묻기라도 하면 이거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네. 잘 빨리지도 않아요. 빨래할 엄두가 안 이제부터 나죠. 애들이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면요. 얘들아,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사용해봐 하고 네. 알려주는 일단 거죠. 어디다 사용할까요? 네. 어디다가?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네. 유통기한 지난 케첩 청소법이에요. 아, 뜯어볼까요? 네. 어디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케첩을 하면 좋을지. 녹슨 수저요. 네. 녹슨 수저를 쥐어주면 되겠네요. 케첩으로.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요즘에는 스테인리스로 된 수저 많이 쓰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나무 수저를 쓰지만 보통 좀 있는 집은 은수저나 은수저. 금수저. 예전에 임금님들도 이제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렇죠.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항상 네. 은수저를 쓰셨잖아요. 예전에 진짜 노수저도 많이 썼는데 뭐 네, 요즘에 네. 노수저는 안 쓰니까. 네. 예. 그래서 은수저, 노수저, 스테인리스 수저 네. 다요. 제가 쓰다 보면은 공기 중에 산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좀 색이 확 변하기도 해요. 맞아요. 달걀찜 같은 거 먹으면 네. 정말 은수저를 한 번만 먹어도 금방 까맣게 변색되고요. 맞아요. 녹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럴 때 토마토를 활용해서 토마토 케찹을 활용해서 지워주면 아주 깔끔하게 금방 지울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네. 오늘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 이제 중요한 게 말씀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보여드려야죠. how? 네. 어떻게 하면 하는 되냐면요. 거죠? 이게 굉장히 궁금하네. 여기 보시면 일단은
케찹 있고요. 네. 토마토 케찹. 우리 시중에서 많이 파는 케찹입니다. 그냥 그 케첩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변색된 수저들 준비해 네. 왔는데요. 네. 이렇게 수저들이 좀 네. 변색돼 있습니다. 네. 네, 변색된 수저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색깔 보시면 이렇게 변해 있어요. 앞뒤로. 살짝 요걸 좀 보시면. 보여드릴까요? 네. 네. 자세하게. 요게 진짜 우리가 그 많이 하는 예, 그런 거네. 이거 네, 보세요. 그냥 흔하게 네.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네, 이렇게 네네. 이거 지금 거뭇거뭇하잖아요. 여기 좀 이렇게 문질러도 안 닦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약간 변색이 된 거예요, 네. 지금. 예. 그리고 뭐 닦아줘야 네. 되니까 수세미 하나, 또 그러니까. 수세미 하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수세미. 네. 예, 이렇게. 그리고 뭐 케첩을 발라주셔야 되니까 네. 뭐 케첩 발라주실 때 그냥 손으로 발라주셔도 되는데 우리는 조금 고급스럽게 붓으로 한번 발라주는 걸로 할게요. 예.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야, 이건 진짜 안 지는 건데. 간단한데요. 네, 간단하게 네. 제가 지워질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일단은 케찹을 그냥 잘 이렇게 짜주시고요. 네. 짜주셔도 되고 그냥 직접 케찹을 붓에다가 묻혀가지고 네. 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아, 이 그냥 케첩 상태에서 다른 거 뭐 섞는 게 없네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케찹 하나만 발라주셔도 충분하거든요. 오. 이게 지금 숟가락이 하나인데 네. 집에 이렇게 변색된 숟가락, 뭐 그릇들 이렇게 떠나도 되겠네요. 네, 요 많이 부분이 있어요.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까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케찹을 골고루 많이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이 상태로 어디는 바로 닦아주시면 그건 안 되고요. 네. 그냥 이 상태로 한 5분에서 놔둬요? 10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놔둬주세요. 그러니까 집안일 다른 거 해주시면 돼요. 이 시간에. 그러네. 네네. 뭐 그냥 이렇게 놔두고 뭐 지금은 숟가락만 좀 가지고 오기가 편해서 이거 들고 네, 왔는데요. 네. 집에 뭐 그 스테인레스 그 식기 건조대 있죠. 네, 스테인레스 네, 네. 부분, 뭐 수전 부분, 그리고 칼도 조금 이렇게 네. 변색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네. 가위도 사용하다 보면 변색 많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다 한꺼번에 한번 하실 때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케첩을 한번 쫙 발라주세요. 네. 그리고 한 5분, 10분 정도 5분 정도. 지나서 그 다음에 해주시면 그렇죠.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은 스테인레스를 많이 쓰지만 네. 사실 스테인레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좀 전에 이것도 보면은 얼룩 같은 게 생기잖아요. 스테인레스 녹을 쓰지는 않지만 약간의 그 얼룩들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 이렇게 하면 세척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치약을 통해서 이를 닦아내면 그게 약간 마모가 되면서 네. 깨끗해지듯이 약간 네네. 그런 역할을 하나 봐요. 네.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그냥 방치만 해주면 네네, 되나요? 그냥 방치만 해두시면 돼요. 예, 근데 녹이 굉장히 심하게 쓴 수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한 5분, 10분이 지났는데도 네. 안 닦여지잖아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네.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을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30분, 2, 아. 30분 정도 그대로 두면 충분히 닦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게 두면은 안 닦이지만 오래 두는 건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케첩에다 오래 담궈놨더니 숟가락이 녹았더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건 없는 거죠? 네네. 걱정하지 충분히 않으셔도 돼요. 일을 한 다음에 네. 닦으면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서 교수님 네. 녹슨 수저를 뭐 그냥 먹기에도 사실은 찝찝하기도 하지만 네. 닦아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보기 흉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에 유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바로 파상풍과 연관된 건데요. 음. 그냥 녹슨 수저의 그 녹을 먹어서 생기는 건 아니고 네. 네. 이 파상풍이란 병은 현대의학이 발달했지만 한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사망하는 아직도 위험한 질환인데요. 이 작은 상처, 특히 네. 깊은 상처가 났을 때 네. 이 녹슨 물건이 닿았을 때 파상풍균이 들어가면 예. 특히 영유아나 65세 이상의 노약자들은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질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파상풍이라는 걸 우리는 어디서 들었냐면 군대에서 들었어요. 예, 훈련 같은 거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뭐 군화나 이런데 못 같은 거 한번 닦혀가지고 그렇죠. 살갗에 닿잖아요. 가장 그러면은 유명한 게 못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 예. 못 같은 거 한번 이렇게 딱 상처 나면은 파상풍 위험이 높다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못도 중요하지만 이제 일상생활에서 네. 주방에 쓰는 칼 있잖아요. 네. 칼이나 그 녹슨 가위 같은 데 깊이 찔렸을 경우에 그러니까 아주 약한 상처에 이 수저를 먹는 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이 상처 부위에 녹슨 물건이 닿았을 때 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파상풍 예방은 이제 접종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네. 우리가 뭐 신생아 시기부터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되는 예방 접종이긴 한데 아. 문제는 이 항체의 그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감소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통상 10년에 한 번씩은 재접종, 파상풍 예방 접종을 맞으시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챙겨서 맞아주시고요. 물론 뭐 약간
그 오염이 된 뭐 예. 기구로 귀를 뚫었다든지 예. 아까 못 말씀하셨고 예. 특별히 이런 녹슨 가위나 칼 같은 거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네.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예방 접종을 꼭 반드시 해라. 하시는 게 예. 좋습니다. 강산이 변할 때 한 번씩 네, 맞습니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네요. 그것보다 예. 중요한 게 녹을 미리 제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케찹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일상에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네. 김현욱 씨가 특히 좋아할 만한 활용법이 하나 있어요. 케찹을요? 뭘까요? 저는 먹는 거 말고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죠? 어떻게 활용하실 네. 수 있냐면 남자분들은 이제 뭐 캠핑이나 여행 같은 데 네. 가셨을 때 갑자기 면도를 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 까만데 네. 면도 크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설마 케찹으로 면도를 한단 말입니까? 좀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네. 효과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유통기한 이거 일단 케찹. 케찹을 여기다 바르면은 면도를 하고 정말 싶은 게 피부에 아니라 양보하는 건데요. 예, 네. 먹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면도 크림은 여자분이셔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말이죠. 피부를 보호하는 성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도 날이 이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피부를 흠집낼 수가 있는데 과연 케찹이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케찹도 수분 함량이 높아서요. 네. 이 수염을 충분히 적시기에 충분하고요. 네. 또 소금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살균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이 여성들이 왜 그 설탕으로도 뭐 팩하는 데 이용하거든요. 네네네. 설탕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설탕은 이물질을 흡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물질을 말끔히 제거해 줄 수 있어서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야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 네네.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있대요. 네. 그 머리 샴푸하고 여름철에는 머릿결 우리 많이 상하잖아요. 맞아요, 이럴 맞아요. 때 케찹을 유통기한 지난 케찹을 이렇게 모발에다가 발라주면 네. 이제 팩해주는 그런 효과가 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유독 케찹 색깔을 또 입고 왔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게 냄새나 이런 거는 제거가 깨끗하게 이제 씻으면 되겠죠? 네, 씻으면 뭐 아니 이거 제거가 케찹 냄새가 되니까요. 나쁜 냄새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상큼하고 약간 맛있는 냄새니까. 먹기도 하는 네.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데 네.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린 이유는 생방 중에 바로 아까 케찹을 발라놨던 숟가락을 네. 여러분께 직접 닦아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 시간이 좀 지나도록 네. 다른 설명을 좀 해드린 거예요. 네, 네. 지금 한 3분에서 5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예. 한 5분 정도 지났나요? 예. 그냥 아까 발라뒀잖아요. 네, 네, 네. 닦아주시기만 아, 하면 진짜 돼요. 닦였을까? 아까 그 진짜 얼룩이? 네. 아, 굉장히 궁금하네 진짜. 이거 스테인레스는 원래 잘 안 닦이는데도 닦이고요. 예. 뭐 은수저 같은 거는 이렇게만 진짜, 놔뒀다가 정말 그 걸레 같은 걸로 한 번만 예, 싹 예. 밀어줘도 줘보세요. 바로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저예요. 네. 자, 한번 닦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이제 이 부분을. 자, 아까 그 부분. 자, 와. 네. 광택 보이세요? 반짝반짝해졌죠? 네. 아까 여기 얼룩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워도 안 지워졌었는데, 네. 와. 오 깔끔해졌습니다. 그쵸. 이렇게. 예. 사실 그 녹슨 얼룩 같은 윤기까지 경우는 나네요. 네. 맞아요. 네. 설거지로도 절대 안 지워지잖아요. 특히 더 좋은 건 반짝반짝 윤기까지 아, 그러네. 나요. 사실 주방 도구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윤기가 나면 네. 살림할 맛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아, 윤기 나는 광택 효과까지 효과까지. 있어요. 네, 예. 있습니다. 거의 뭐 새수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케찹에 숟가락뿐만 아니라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 그 곳곳에 스테인레스 제품들 다 네, 이걸로 네, 닦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좋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장마철에 우산 쓰고 다니면 우산살이 이렇게 맞아, 노출하는 맞아, 경우가 많이 진짜. 있거든요. 예, 엄청 그것도 노출해요. 닦아주면 유통기한 지난 걸로 닦아주면 진짜 잘 닦이고요. 아. 애들 자전거 타다 보면 자전거에도 녹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것도 닦아주면 정말 싹싹 닦아지는 게 기분이 다 좋아져요.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수저 쪽만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오늘도 지금 아침에 오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그럼 우산 쓰고 나서 이거 잘 안 말리면 녹슬잖아요. 그런 부분도 케찹을 좀 발라놨다가 닦아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뭘로 닦을까 고민을 했는데 자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유통기한 지난 케찹 지금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네. 간단하죠. 녹슨 수저, 케첩, 분무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네요. 예. 뭐 분무기를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여기 네, 이제 그렇죠. 분무기를 활용하라고 돼 있는데 네. 우리는 그냥 붓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케첩을 활용한 두 번째 청소법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케첩, 찌든 때 이것으로 제거하라. 어떤 걸로 때는? 제거하면 될까요? 시즌 때는 또 다른 케첩인가요? 네, 볼까요? 케찹 중에서도 네. 이제 데운 케찹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데운 케첩을 케첩. 데울 생각은 못했는데요. 네네. 데운 케첩, 그냥 케첩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네, 세정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어.
그 케첩에 있는 산 성분들이 열을 가했을 때 그 동작이 더 빨라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물 빨래할 때 미지근한 물에 담그면 더 빨래가 때가 잘 지거든요. 내지는 끓이면. 네, 그래서 그런 원리로 데운 케첩은 훨씬 더 세정력이 좋아져서 시든제 때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데운 자, 케첩이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데우면 될까요? 네. 그냥 끓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끓이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끓이는 것보다가 네. 실험을 해봤더니 그냥 물을 일단 조금 넣어주셔야 돼요. 물이 케첩만 넣으면 들어가가. 타겠죠, 네, 잘못하면. 막 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거기에 식초를 살짝 첨가를 해봤더니 훨씬 네. 더 잘 되는 효과가 식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물, 식초, 그리고 오래된 케첩. 케첩. 네, 이렇게 해서 1대1대1 비율로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1대1. 네, 네. 제가 섞어서 이렇게 데운 케첩을 만드는 방법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팬을 좀 어느 정도 데워주시고요. 네. 케첩을 네. 가스냄새 지금 막히신 분들은 오늘 케첩 요리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라이팬 딱 보이고. 1대1대1 오늘 혹시 소야인가? 뭐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저희가 유통기한 지난 케첩 네. 활용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소세지 요리 좋아하거든요. 케첩에다 볶아가지고.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죠? 아유, 요리 시간 같기도 하네요. 좀 넣고요. 지금 식초가 준비가 안 됐는데 네. 이 상태에서 식초를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수죠. 식초 있어요. 식초가 네. 여기 있군요. 네. 너무 센 불로 하면은 막 네. 튈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굉장히 그렇죠. 금방 아니 우리는 지금 우리 끓이려고. 끓여라라는 게 아니라 네. 포인트가 데워라라고 돼 네. 있어요. 네. 데워라. 데운 케첩이에요, 그죠? 네네. 한번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양이 얼마 없는데요. 네. 일부러 금방 끓으라고 조금만 넣었거든요. 예. 근데 비율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대1 대 1대1 비율이라고 생각해 어렵진 주시면 않네요. 돼요. 네. 원래 근데 식초가 이렇게- 또 네. 세정력이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케첩에 식초를 넣었으니까 더 세정력이 더 강해졌을 것 같네요.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신냄새가 좀 올라와서 네. 이대로 청소하면 좀 거북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오히려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네. 소세지 야채볶음 넣어가지고 드시면 안 되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청소해 주셔야 되는데 네.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네. 한 번 데운 냄비에다가 네. 데운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청소해 주시면 되는데요. 냄새는 이제 뭐 물로 한 번 더 헹궈 주시거나 아니면 마른 그렇죠. 수건으로 닦아 주시거나 그렇게 네. 하면은 뭐 냄새는 금방 날아갑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아니 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네. 좀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소 교수님, 이 데운 케첩 세정제만의 장점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바로 안전성이겠죠. 안전성. 우리가 세제 뭐 청소하면 일단 락스가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예. 그 락스 성분은 이제 강한 염산가스, 그러니까 염산이 휘발이 잘 돼서 공기 중에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손에 묻지 않아도 눈에 자극돼서 눈도 따갑고 목도 막 따갑고 그렇거든요. 예. 당연히 데운 케첩은 피부에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네. 또 이렇게 끓이고 하는 시간이 좀 귀찮아 보이시잖아요. 예. 근데 락스 사러 마트 가서 계산하는데도 시간 걸립니다. 예. 네, 그 시간에 시간과 비용 절약해서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것도 락스도 쓰면은 냄새가 고약해가지고 맞아요. 예, 금방 락스를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욕실이라든지 화장실 청소하고 나면 맞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거 빼는데도 오래 걸려요, 사실. 네. 예, 그리고 아이들을 바로 들어가게 할 수도 없고. 네, 예. 이 토마토 케첩을 끓이는 냄새가 좀 심하다 싶으시면요, 네. 물을 좀 더 첨가해 끓일 주시면 때. 돼요. 뭐 네. 2배에서 3배 정도 물을 좀 더 그 비율상 네. 첨가를 해주시고요. 네. 거기다가 에센스 내가 좋아하는 아로마 네. 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요즘 뭐 저렴한 가격에 네. 구매할 수 있는데요. 네. 아로마 오일 좋아하는 향을 뭐 한두 방울 정도 여기다가? 떨어뜨려주면 네, 아. 그 냄새를 더 제거할 수 있어서 그럴 수 좋습니다. 있겠네. 사실 케찹 냄새 싫어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네. 그래도 케찹의 그 신 냄새나 이런 게 그쵸. 네. 유독 역겹거나 자기한테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에센스 한 방울 정도 네. 예,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게 이제 미리 끓여놓은, 끓여놓은 데워놓은 거죠. 네, 예. 케찹이고요. 이렇게 끓였습니다. 네. 예. 여기다가 이제 식초도 넣고 물도 넣었어요. 1대1대1 비율로 일단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저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저거를 그 분무기에 따로 담아서 그렇게 해서 뿌려주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유, 이대로 퍼먹어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뭘 닦을까요? 이거 오래된 변색된 냄비예요. 맞아요. 안쪽을 좀 그런데요. 보여줘야 돼. 안쪽, 이런 안쪽. 냄비가 많이 야, 안쪽 있으실 보세요. 거예요. 어우, 이거 야. 진짜 누구 집에 있던 거야. 이런 데 보세요. 이런 데. 처음에는 분명히 이런데. 은색이었을 것 예. 같은데 네. 이런데 보면 거의 이런 데 지금 누래요. 까마잡잡하니 지금 다 이렇게 예.
그렇죠. 아우, 그리고 굉장히 이런 오래된 데 진짜 안 지워질 것 같은데 이런 거 까맣게 네네. 있는 거. 이런 거 예. 그냥 그 설거지할 때 네. 세제로 닦으면 잘 지워지지 않거든요. 무언가 그렇죠. 방법이 필요한데 이거는 아니면은 진짜 예전 같으면 철수세미를 가지고 힘을 줘서 빡빡빡빡 네네.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 벗겨져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럴 때도 이제 아까 우리 데운 케첩 있죠. 그걸 네, 네.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자, 드릴까요? 제가 조금 닦아 볼게요. 네. 그 닦을 때 이렇게 대형 케첩. 따뜻합니다. 네. 아까 전에 붓이 있었는데 붓이 지금 없으니까 이걸로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요. 자, 어느 정도 조금 묻혀줄게요. 네. 이것도 그냥 바로 닦아내면 바로 잘 안 되고요. 한번 이렇게 골고루 묻혀놓습니다. 예. 아, 네네. 냄비 표면에다가. 지금 좀 양이 많이 들어갔는데 굳이 뭐 이렇게 네.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한 어느 정도만 묻혀주시고요. 그리고 자, 제가 붓 대령했습니다. 네네네. 네. 손을 불편하실까 이미- 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네, 그렇게 됐고요. 닦아주시고 네. 뒤에도 다. 아. 뭐 특히 이 안쪽은 뭐 어떻게든 정말 네. 물로 불려가지고 수세미로 닦아내는 분들 있으실 텐데 예. 여기는 정말 그렇게 닦으면 다 흠집 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지금요. 네. 이거 설명 듣는 동안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어떤 거? 어떤 네. 거죠? 이 냄비에다가 아예 케첩 세정제를 끓이는 거예요. 아, 반응이 안 그쵸, 좋네요. 그쵸. 네. 아, 여기다가 네, 그쵸. 아니 여기가 지금 아, 녹슬었잖아요. 아니 왜 다들 반응이 안 좋지? 잠깐 생각했어요. 좋은 아니, 그러니까 방법인데요. 여기다 네. 끓이면은 케첩 네. 뿌려지죠. 네. 그다음에 그게 데워지면서 그렇죠. 얘 직접적으로 반응할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소개주님의 말씀을 또. 좋은 방법 감사드려요. 가능한데 그걸 버리셔야 되는데 그걸 끓여서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끓인 해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버려야죠. 네, 네네. 요 끓인 다음에 놔두고 놔두고 그 겉에는 바르고 네. 요거 나중에 빼내가지고 딴 데 쓰고. 네. 닦아주시고요. 아, 제가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이해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네. 또 후라이팬 같은 경우도 네. 보면요. 사용하다 보면 안쪽은 밑쪽. 코팅이 돼 있어서 괜찮은데 네. 이렇게 바깥쪽을 아래. 보면 늘 이 부분이 항상 그렇죠. 여기도 또 굉장히 열심히 이제 철수세미로 아무리 벗겨내고 그러실 텐데요.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아. 데운 케첩을 발라주시기만 하면 충분히 이거는 됩니다. 아까 그 숟가락 같은 경우에는 3분에서 5분이었는데 이건 좀 더 오래 놔둬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어때요? 저는요. 그래서 이 냄비 변색된 거를 네. 없앨 때는 이렇게 케찹을 한번 발라주고요. 네. 랩 있죠. 비닐 네. 랩. 아. 랩을 그 밖에다가 이렇게 둘러줘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뭐 그냥 다른 일 합니다. 네. 나가서 아줌마들하고 차도 마시고 네. 오고 네. 드라마도 한 편 보고 그러고 네. 와요. 네. 그런 다음에 닦아내면 정말 잘 지워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발라놓고 네. 얘가 언제 닦아지나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지겹거든요. 맞아요. 네. 뭔가 다른 일 하게 되면 시간이 네네. 금방 지나가니까 예, 그런 방법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닦아주시면 지금은 분릴 시간이 없어서 네네. 별로 그렇게 확 지워지진 않는데 네네. 그래도 조금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워주시면 네. 금방 지워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없어지고 그냥 있거든요. 바로 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냄비는 좀 이따 한번 지워보죠. 네네네, 뭐. 저희가 한 그럴게요. 5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네네. 그때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케찹을 끓여라 이런 얘기를 우리 과학 전문가께서 하셨는데 네. 끓이는 거 자체를 좀 귀찮아하거나 싫어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위한 방법 이런 게 그리고 있을까요 또 혹시? 이제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좀 싫다 그러니까 뭐 하시는 시큼하기도 분들도 하고 있어요. 역겹기도 네. 하고 이런 분도 있을 수 네네네. 있으니까. 키는 게 예. 싫은 분들도 있을 네.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케찹 얼음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케찹을 얼려요? 네네. 오. 케찹을 얼리면 돼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요. 네. 케찹 얼음 얼리는 방법도 네.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과 그리고 또 케찹과 또 식초도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까 똑같이? 식초를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율은 케찹과 물 1대 1대1. 1로 얼음을 만들어주세요. 그냥 냉동고에다가 네. 넣어주시면 되는데 얼음 트레이 있죠? 예. 얼음 트레이에다가 넣고 얼려주시면 예. 그 얼음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이제 꽉 굳었잖아요. 네. 여기. 아하,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만들었어요.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네. 아까 수박 맛만 얼핏 보니까 진짜 굉장히 맛있어 수박 얼린 것처럼 또 보이죠? 생겼네. 네, 이게 네. 케찹 얼음이에요. 아. 근데 이게 또 진짜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네. 저렇게 세정제를 만들 때 좀 귀찮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하나씩 얼음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얼린 다음에 네. 청소가 필요하다. 네. 하수구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난다. 아. 요럴 때 그냥 하수구나 세면대 하나 같은데 딱 하나 넣어두면. 딱 넣어두는 그럼 거예요. 지가 이제 녹으면서. 녹으면서 이제 아. 반응을 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시간 지나서 한 번씩 닦아주시면 충분히 깨끗하게 네. 깨끗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네. 그 세 번째가
세 번째가 그건가 봐요. 세 번째 네, 한번 뜯어보죠. 뜯어볼까요? 네. 악취와 세균은 이것으로 잡아라라고 돼 있는데요. 악취와 세균은 케첩 얼음으로 잡아라. 네. 예. 추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때 케첩 얼음을 넣으실 때 그 베이킹 파우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주 1컵 정도 같이 넣으시면 네. 거품이 생기면서 곰팡이라든지 네. 물에 묵은 때도 같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케첩 얼음을 하속에다 넣고 네. 거기다 베이킹 파우더를 부어주면 네. 화학 작용을 일으키면서 네. 더 깨끗하게 네, 그렇습니다. 탈취 효과가 있다. 네네. 아, 네. 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예. 아까 그 냄비 어떻게 됐을지 한번 닦아볼까요? 네. 네네. 수세미로 한 번만 잠시 더 또 시간이 네, 지났는데요. 지금 닦아주시고요. 한번 한 3, 4분밖에 안 지났어요. 네. 근데. 근데 제가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철수세미로 이렇게 조금 힘을 줘서 닦기는 하는데요. 네네. 사실은 그냥 그렇죠. 이런 철수세미 아니고 그냥 네.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수세미 있어요. 네. 그걸로 닦아도 충분히 잘 닦일 수 있습니다. 아, 네. 겉부분만 이렇게 한번 닦아보면 네네. 일단 윤기가 나잖아요. 네네. 지금. 네, 반짝반짝 보세요. 빛나잖아요. 야, 네. 사실 광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죠. 그리고 지워지기도 이렇게 보시면 까만 때가 케첩과 함께 이렇게 그러네요. 까만 때들이 그러네, 보일 그러네. 거예요. 제가 야. 닦아낸 이런 네, 때들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게 이제 까만 예. 때들이 이게 이제 다 닦이긴 보입니다. 닦였는데 이게 흐려지거나 탁해지면 색깔이 네. 또 시각적으로 안 좋잖아요. 냄비 자체가 오래된 것처럼 보이고. 네, 맞아요. 예, 그런데 광택이 난다라는 말씀까지. 네,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네. 근데 이 대웅 케첩 세정제도 좀 다양하게 더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운 케첩도 마찬가지로요. 네.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음으로 그냥 차라리 얼린 다음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이거를 뭐 분무기에 넣어서 뭐 여러 곳곳곳에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뭐 가스레인지나 뭐 오븐 같은데 네, 뿌려준 네, 네. 다음에 네. 한번 닦아내 주셔도 거기도 네. 깔끔해질 수 있고요. 네. 이제 식기 건조기 같은데 스테인리스 부분 거기도 그냥 쓱쓱 뿌린 다음에 닦아주시기만 해도 좋고 네. 뭐 여러 가지 주방에서는 일단 스테인리스 아. 철이 있다, 색깔이 좀 변색됐다. 그러면 무조건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자, 케첩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네. 뭐야, 오늘 뭐 케첩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려는 거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케첩의 원리처럼 다른 네. 버려진 음식들도 이런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가 산성 성분을 다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토마토 말고 더 시큼한 것들 있죠. 레몬이라든지 맞아요. 오렌지 껍질, 네. 버려지는 그 껍질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게다가 이 약간 특유의 향이 리모넨이라는 그런 향이 나는 성분이 더해져서 기름이나 그 단백질 묵은 때가 제거가 잘 돼서 레인지에다가 그 껍질 그 레몬 껍질 같은 거, 오렌지 껍질을 넣고 한 3분을 돌리시면요, 이제 수분이 나오면서 그 약간 스팀처럼 작용해요. 그래서 네네. 레인지 벽에 이렇게 스팀으로 이렇게 작용이 돼서 네. 끝나고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내시면 말끔히 제거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네. 마지막으로 정리. 네, 집에 그 크리스탈 유리잔 같은 것들도 있어요. 네, 네. 거기도 이제 사이사이 찌든 때가 많이 껴 있는데요. 네. 거기는 그냥 닦아내기 좀 힘들거든요. 거기도 역시 이 데운 케찹이나 오래된 이 케찹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버려지는 거 많은데 일단 버리지 마시고요. 그냥 하수구에 짜서 버리지 마시고 어디에서 활용하면 될까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살림 전문가다운 정리였습니다. 네. 오늘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흔히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라는 말이 있죠. 건강을 200% 사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심하면 전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질환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주부들의 최대 이슈는 건강.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처럼 건강은 참 중요한데요.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방법부터 오복 중 하나인 치아를 튼튼하게 관리하는 방법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3년 전부터 골반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힘들다는 그녀. 다리를 접었다 폈다 자세를 아무리 바꿔도 통증이 가시지 않는다고요. 둘째 낳고 나서부터 점점 골반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일 할 때도 골반 통증이 있어서 생활하기 좀 불편해요. 두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건강을 챙길 시간도 없었다는 주부. 가만히 서 있는 건 역시 힘들다는데요. 똑바로 서서 이제 설거지를 하면 골반이 아파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리를 자꾸 짝다리를 짚게 되더라고요. 주부의 골반 건강은 괜찮을까요? 골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해 체형교정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지금 엉덩이가 왼쪽이 앞으로 들어가고 오른쪽 엉덩이는 뒤로 빠진 쪽이 됩니다. 그래서 뒤가 이렇게 들려있고 왼쪽은 넘어간 상태.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상태. 좌우 높이가 다른 게 보이시죠? 신체 불균형은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이렇게 균형이 깨진 이유가 있나요? 임신 중에 배가 부르면서 엉덩이가 앞으로 기울게 되고 엉덩이의 중심은 이렇게 뒤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엉덩이가 오른쪽이 뒤로 빠진다. 그래서 왼쪽은 그거에 의한 보상작용으로 돌아가줘야 된다. 틀어진 골반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속 근육을 풀고 척추를 교정하고 이 대둔근이라고 해서 엉덩이의 무릎 골반 이 제일 깊은 데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다리 길이가 금방 일시적이지만 돌아옵니다. 오른쪽까지. 속근육을 풀어준 다음 골반에 테이프를 겹겹이 붙여주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허리를 이렇게 견고하게 테이핑을 함을 통해서 골반 돌아감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를 보호하니까 골반도 잘 안 돌아가는 것이고요.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도 있습니다. 먼저 벽을 등지고 서서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골반 허리 운동인데요. 특히 엉덩이 쪽 운동입니다.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시면서 하나. 좌우 한 세트 30번씩 꾸준히 해야 효과가 좋다니 참고하세요. 둘. 이번엔 양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는 운동인데요. 90도만큼 무릎을 최대한 내려야 합니다. 안 쓰던 근육까지 쓰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요. 힘드시죠? 네, 그래서 20, 30개 하면요. 나중에 똑같은 자세에 있어도 오른쪽이 더 안 힘듭니다. 교정도 받고 운동까지 배웠는데 결과는? 와, 처음보다 많이 괜찮아졌죠? 뒤꿈치 길이까지 비슷해졌습니다. 간단한 운동과 치료만으로 이렇게 골반이 교정되는 거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꾸준히 한번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꾸준한 치료와 운동만 해도 골반 통증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보세요. 보이시고 힘 빼고. 골반 교정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골반이 아파서 밖에 생활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집안일 해도 안 아프고 밖에 외출도 잘 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오복 중 하나라는 치아 건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는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언뜻 봐도 치아가 건강해 보이죠? 오징어 드셔도 치아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튼튼하잖아요. 6년 전 치주염을 진단받았지만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치아 건강을 자랑한답니다. 그 비결은 냉장고 속에 있다는데요. 입이 심심할 때면 챙겨 먹는다는 음식이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건? 양파가 제 치아 건강의 비결입니다. 양파가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치아에도 도움이 될까요? 양파는 섬유질을 많이 함유해서 구강 속 플라그 제거에 탁월합니다. 또 항박테리아 성분으로 구강 내 세균 증식을 억제해서 잇몸 질환이나 충치 예방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입속 세균은 음식 섭취 후 1, 2분이면 활동하기 때문에 바로 양치질을 한다는 주부. 여기에도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일반 치약 썼을 때는 이도 시리고 잇몸도 아프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치약을 바꾼 후로는 이도 안 시리고 잇몸도 튼튼해져서 아주 개운하고 좋습니다. 이 천연 치약은 거품도 안 나는데요. 이게 비밀이래요. 계면활성제 대신 저희들이 천연 물질을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입안이 개운하고 양치 후에 음식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 치약, 양치질이 제대로 될까요? 계면활성제가 든 일반 치약과 천연 치약의 세척력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천연 치약으로 닦은 오렌지는 30초도 안 돼 깨끗해졌는데요. 어떻게 양치질이 되는 거죠? 흡착해서 빼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연마제 없이도 신속하게 이물질이 제거됩니다. 반면 일반 치약은 40초가 지나도 제대로 닦이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남은 이물질들 보이시나요? 천연 치약에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연마제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연마제는 알루미늄 입자가 떨어져 나와 색이 변할 정도로 치아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치약 속에 있는 유해 물질을 하나라도 더 많이 빼내고도 똑같은 양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치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마 추출물, 자일리톨, 비타민C 등 천연 중금속 흡착제를 활용해 탄생한 천연 치약. 치아 건강에는 좋을까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구강 건조증이 올 확률이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다시마 추출물이라든지 자일리톨이라든지 어느 정도 저희 이제 구강 건강에는 도움이 증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치약은 칫솔모 사이에 스며들게 짜서 양치해야 골고루 닦인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내 건강 지키기 어렵지 않아요. 꾸준히 노력해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고요. 네, 건강하려면 골반 건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한여름에는 자외선과 오존 때문에 건강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쉽게 지치고 손상되는 피부를 아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군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바야흐로 바캉스의 계절. 그러나 마냥 즐거울 수 없는 이유. 잡티, 뽀르지 같은 거 생기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찌뿌둥하고 붓고 그렇긴 하죠.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시작된 각종 피부 고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름철 무너진 피부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여름 피부 미인으로 거듭나는 비법이 공개됩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 자외선 노출 또한 늘면서 피부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바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질환. 자외선을 많이 쬐게 되면 피부도 많이 검어지고 기미라든가 주근깨 같은 잡티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짙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광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피부 노화와 피부 암과 같은 발생률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집에서는 간단하게 팩 같은 거, 선크림 꼭 바르고. 햇빛 차단제 그런 거 바르죠. 저기도 비비크림이나 선크림. 피부에 적당히 도포하는 것만으로도 자외선 차단에 도움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 하나만으로 여름철 피부 관리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명 연예인들의 피부를 관리하고 있다는 최규현 피부 세라피스트.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피부 세라피스트로서 많은 이들의 피부 고민을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자외선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야외 활동하면서. 그래서 피부가 좀 많이 땡기고 좀 민감해진 것 같아요. 현재 피부 상태는 어떨까요? 얼굴 갖다 대시면 돼요. 계속되는 무더위 속 자극을 받게 되는 피부. 피부도 지칠 수밖에 없다는데요. 피부가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 얼굴에 열감이 있으시고 피부 건조함 그리고 트러블, 색소 침착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름철 지친 피부에 생기를 더하는 방법 한번 만나볼까요?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피부톤을 한층 밝게 해줄 수 있고요. 은은한 아로마가 더해진 피부 마사지는 지친 피부의 열을 낮추고 근육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네랄이 풍부한 해초팩인데요. 해초 발열팩을 통해서 열을 내줌으로써 피부 미백과 촉촉한 다리를 같이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꿀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최규현 피부 세라피스트가 알려주는 홈케어 비법. 큰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관리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라이스페이퍼를 우유에 담가서 사용하시면 미백, 보습, 각질 제거 효과까지 있어서 아주 말끔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월남쌈의 재료인 라이스페이퍼를 우유에 충분히 적신 후 피부에 밀착시켜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10분 정도 붙였다가 떼고 미온수로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 색소 침착을 오렌지 껍질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어머, 오렌지 껍질로요? 자외선이나 마찰로 인한 피부 색소 침착도 여름철 피부 고민 중 하나.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껍질 하나면 맑고 윤기 있는 피부도 문제 없겠네요. 그리고 또 이 참외 껍질을 이용하면 미백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 진정 그리고 보습에 아주 좋습니다. 여름 대표 과일 참외. 피부에 정말 효과적일까요? 참외 자체의 성질이 냉하거든요. 그리고 열을 잡아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참외 껍질로 이 열이 있고 건조한 피부에다가 이렇게 발라 놓으면 보습도 되고 그리고 열도 식혀주고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참외 껍질 이제 버리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피부 건강을 해치는 또 다른 요인. 풀어도 쉽게 풀리지 않는 몸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담 걸린다고 하죠. 근육들이 뭉치면 그 밑에 림프는 당연히 정체가 되겠죠. 림프가 순환이 안 되고 정체되어 있으면 피부는 좋아질 수가 없고 부종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피부 건강의 지름길, 림프를 풀어야 한다? 림프절에 노폐물이 쌓이면 순환이 잘 되질 않거든요. 이 림프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 순환이 좋아지고 피로도 개선되고 부종도 완화됩니다.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마사지 꿀팁!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마사지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쇄골 3분의 2 방향 터미너스 지점을 자극을 해서 노폐물을 배출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요. 턱 밑에 노폐물들이 많이 쌓이면 이중턱도 생기고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부은 얼굴을 또렷하게, 몸을 가볍게 해주는 림프 마사지.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정말 하얘졌네. 여름철 손상되고 지친 피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 훨씬 좋아질 수 있겠네요. 우와, 정말 달라졌네요. 여름철 피부 고민은 이제 그만! 꾸준한 관심과 실천으로 더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우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47분이고요. 이번에는 네. 굿모닝 차차차 함께 하겠습니다. 전승용 자동차 전문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하긴 하지만 또 기름값 걱정을 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또 요즘에 보니까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저도 늘 주유할 때마다 손 떨리는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연비가 더 좋은 차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분들이라면 대부분 뭐 자동차세나 뭐 자동차 정비 비용 맞아요. 그리고 유류세까지 만만치 않은 자동차 유지비 때문에 맞아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부담도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지갑을 가장 자주 여는 자동차 주유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운전 습관만 바꾸면은 연비를 향상시켜서 연료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 차 연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처음에 차 몰 때는 연비가 어떻게 되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리터를 기억하고 있다가 키로수를 보고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막 이런 적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네, 먼저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에 있는 계기판의 주행정보창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자동차 계기판에는 뭐 공기압이나 엔진오일, 그리고 주행거리, 연비 등을 표시해주는 주행정보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자동차의 순간연비, 그리고 평균연비, 그리고 누적연비까지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혹시 뭐 특정 구간에 대해서 연비를 알고 싶다면은 처음에 평균 연비를 리셋을 해서 모두 초기화 시킨 다음에 주행을 하면은 자동차 연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은 똑똑해졌네요. 예,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일일이 나누기 했었는데. 맞아요. 두 번째는 주행거리와 주유량을 통해서 실연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기름을 몇 리터를 넣었을 때 과연 몇 킬로를 달리냐. 제가 한 방법이 맞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계부를 꼼꼼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기자들 같은 경우도 실연비를 잴 때 풀투풀이라고 해서 완전히 주유를 넣은 다음에 다시 얼마나 달렸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연비를 측정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예, 연비를 이제 정확히 알았으니까 연비 효율을 높이는 운전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 많이들 켜시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키다 보면 기름이 또 훅훅 줄어드는 것 같아서 꼭 참고 창문을 열고 자주 다니거든요. 예, 요즘에 또 기름값 올랐다고 해서 많은 운전자분들이 에어컨을 끈 상태에서 창문을 열고 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네, 에어컨을 사용했을 때와 창문을 열었을 때의 상황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직접 운전을 하면서 비교 측정을 했는데요. 먼저 계기판 거리와 연비를 0으로 놓고 차량의 앞뒤 창문을 모두 열고 시속 80km의 속도로 주행을 했습니다. 약 16km의 거리를 14분 동안 운행한 결과 평균 연비는 리터당 20km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3단으로 놓고 똑같은 속도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예, 그 두 장의 계기판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아우,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네. 자,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네. 네,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을 펑펑 가동했는데도 평균 연비가 리터당 21.7km로 매우 높았습니다. 1.7km가 더 올라갔네요. 오히려 에어컨을 틀었을 때가 더 연비가 높으네요. 그 이유는 창문을 열면은 공기 저항이 심해서 연료 소모가 더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달릴 때. 일반적으로 창문을 열고 주행하면은 일반 도로에서는 1% 연비가 하락하고 네. 고속도로에서는 최대 7%까지 연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속 50km 이상 주행을 할 때는 무조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시는 게 연비 운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와. 그러니까 연비 아낀다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창문 열고 달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네요. 효율적인 교훈을 방법은 얻었네요. 사실은 급브레이크를 안 밟고 적정 속도를 지키고 예를 들면 뭐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속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비하고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운행 속도에 따라서 일반 연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연비가 좋은 구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연비가 좋은 구간이라기보다 같은 거리를 다른 속도로 달렸을 때 연비가 차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몇 킬로로 달렸느냐에 따라서 연비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도 실험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을 해봤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13.7km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속도를 80km로 이렇게 줄이고 꾸준히 20km를 줄였어요. 했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네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자, 20km를 줄였습니다. 네. 자, 80km로 꾸준히 주행을 했을 때는 연비가 무려 22.2km로 대폭 늘었습니다. 오히려 늘어났네요. 60에서 80km 속도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주행을 한 결과 최대 20%까지 연비가 이렇게 증가하는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이는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하이브리드 차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속도 구간이라는 게 60에서 80이 적정하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전 실험은 고속도로였는데 평소에 도심에서 많이 주행을 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또 연비를 줄일 수 있는 운전법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준비하셨네요. 저희가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연비 향상 유류비를 절약하는 알뜰 운전 비법입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3급을 하지 말자. 하지 말아라. 노입니다. 3급이라면 보통 급정차, 급가속, 급감속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출발할 때 갑자기 출발하면은 엔진이 그만큼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집니다. 출발할 때는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고 천천히 출발하는 게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그거는 가속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속을 할 때도 갑자기 천천히 옹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뭐든지 천천히 뚝뚝뚝 길에 이렇게 돈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급감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멈출 지점을 미리 예상을 하고 브레이크를 먼저 밟아놓으면 오래 전부터 미리 그렇죠. 그러면 천천히 멈추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엔진의 공회전을 줄이자입니다. 중요해요. 제가 채널A 주차장에 와서도 공회전을 줄입시다라는 그 문구를 봤는데요. 공회전은 연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호대기나 이런 막히는 도로에서 정차할 경우에 그 기어 변속을 N으로 놓고 아니면은 주유를 할 때는 그 엔진을 시동을 꽂는 등등에 해서 공회전을 최대한 줄임으로 인해서 연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알뜰 비법은 뭔가요? 마지막 알뜰 비법은 주유는 적당히입니다. 풀로. 흔히 우리 풀로. 그렇죠. 맞아요. 가드기어라고 하면 뭔가 멋있어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의 무게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겁니다. 주유통에 기름을 가득 넣으면 가득 넣을수록 차의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연비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득유하고 멋부리지 마시고 한 3분의 2 정도만 이렇게 넣어서 다니시면은 연비도 이렇게 절약되면서 이제 유지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혜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주유비를 아낄 수 있는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아이들 여름방학이 다가옵니다. 네. 우리 아이 방학 동안에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되나? 부모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런 고민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성적은 물론이고 공부에 대한 흥미까지 쑥쑥 올려주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우리 아이. 방학 중에도 공부는 쉴 수 없죠? 공부 한번 해볼까? 책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어폰. 뭔가 소리가 들려야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하는데 야, 너 이러고 공부가 되니? 왜 이러시는 거죠? 요즘 애들은 저렇게 꼬꼬꼬 하면 공부가 잘 된다는데 조용히 해야지 공부가 더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어폰 끼고 공부해 집중도 잘 돼. 엄마와 아이의 팽팽한 대립, 좁힐 방법은 없을까요? 부모도 웃고 아이도 행복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은 곳은 바로 독서실. 보기엔 그냥 평범한 카페 같은데 특별한 점이라도 있나요? 휴식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게 좋아요. 뭐 질문 같은 거 있을 때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쉬기에도 공부하기에도 좋다는 이곳, 도대체 어떤 곳일까? 일반 독서실과는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공부가 잘 되는 비결이 뭘까요? 여기는 캡슐형 1인 책상이에요. 기존 독서실은 칸막이만 나눠져 있고 좁은 공간이었다면 산소 발생기와 백색 소음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집중은 좀 더 높여주고 환경은 좀 더 쾌적한 상황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인실 맞춤형 학습 공간을 제공해주는 이 독서실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산소 공급기와 백색 소음기라는데 백색 소음이 대체 뭐죠? 백색 소음은 음파수가 일정을 하고 폭이 넓고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방해 요인이 되는 소음이라고 느끼지 않는 그런 소음을 우리가 소위 백색 소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백색 소음은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 일종의 자연음으로 이 소리가 뇌에 자극을 줘서 집중력 향상에 좋대요. 실제로 백색 소음기 덕을 톡톡히 봤다는 학생도 만났는데요.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본 걸까요? 지난 시험 대비 많이 올랐어요. 과연 성적이 얼마나 올랐을지 기대 만발. 얼른 보여주세요. 이게 이번에 본 시험 성적표예요. 와, 국어와 영어 점수가 무려 100점, 예상 등급도 평균 1등급과 2등급. 과목별 점수가 평균 20점은 올랐다니 대단하네요. 각자 스타일에 맞게 공부도 할 수 있는데요. 토항이 A고 280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개개인의 학습 성향에 최적화된 학습 공간을 제공해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 이러니 자꾸자꾸 오게 된다고요. 거기에 부모의 마음까지 잡았단 말씀. 입퇴실을 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니까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죠? 올여름방학 독서실 자리가 부족하겠는데요. 아이가 독서실에 도착하면 출발 상황을 문자로 알려줘서 가방만 놓고 다른 데로 어디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문자로 이렇게 바로바로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곳이 또 있는데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수업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수업 중인 거 맞아요? 쉬는 시간 같기도 한데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The children are learning maths. They're learning maths in a fun way so they can be creative in solving mathematical problems. 이번엔 어떤 수업을 하고 있을까요? What is a dialogue? I don't know. What's class? English. 직접 실험도 하고 발표도 하면서 학생 스스로 참여하게 만드는 수업. 아이들이 더 재미있어 한다고요. We think about the children. We think about what they would want to do and how they would enjoy learning. 어릴 때부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심화학습할 수 있다는데 캠프식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때문에 유럽의 명문대학으로 입학하는 지름길이 된다네요. 이러니 많이들 찾아온답니다. I think the reason for the choice is it allows children and older children the ability to kind of guide their own education. What would you
게다가 교사와 학생 비율을 철저히 맞춰서 관리하는데요. 한 반의 학생은 18명 미만으로 받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거죠. 수능 위주의 교육을 넘어 말레이시아에서 자유롭게 공부하니 만족도는 자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실제로 공부해보니까 어떤가요? 만족하나요? 한국 공부는 되게 힘든데 여기 공부는 되게 쉬워요. 애들이랑 뭔가 놀면서 공부하니까 더 쉬운 것 같아요. 이해가 더 잘 돼요. 한국에서는 계속 학교에서 공부만 시키고 앉아만 있어야 되고 되게 답답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니까 뭔가 이렇게 자유인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유치원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이곳에서 다 배울 수 있는데요. 다른 곳에 비해 유학 비용도 저렴해서 학부모들에게 더욱 인기가 많다네요. 말레이시아는 온건한 이슬람 국가로 치안이 비교적 안전하고 유흥이 없어 자녀들이 건강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과 저렴한 유학 비용으로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으로 학부모님들 사이에 만족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따라서 말레이시아로 온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저렴한 유학 비용,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직접 느껴보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됐다는데 이렇게 먼 데에서 아이들 혼자 보내도 될까 했는데 이제 한 달 동안 이런 말레이시아에 아이들이랑 같이 체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체험을 하려고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오게 됐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아쉬운 이유가 또 있대요. 여기 보시면 지금 밤에는요 야경이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호강하고 있죠. 이런 야경을 보면서 매일매일 같이 한 달이지만 너무 아쉽네요. 다양한 매력이 있는 말레이시아. 저도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네요. We are from Japan, Malaysia, England, Korea, France. Welcome to Malaysia. 네. 자,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았던 맞아요. 그런 날이었는데요. 예. 오늘은 또 비가 내리더라고요. 자, 요즘 날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날씨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김혜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는지요. 어제는 깨끗한 공기까지 더해져서 활동하기 더없이 무난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비 예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날씨 정보 참고하셔서 이동하실 때 우산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 서해안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고요.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은 오늘 낮까지, 영동 지역과 영남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반면 비가 오지 않은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내내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낮 시간에는 충남과 호남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까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기온 보시면 서울 19도, 강릉 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가 예상되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강릉 18도, 부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전주 30도, 광주 29도로 비가 오지 않은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해상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상으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고요. 대부분 해상으로 안개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바닷물 높이도 높게 나타나는 기간이니까요. 서해안과 남해안은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도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전북 등 남서 지역은 대기 정체로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6월 14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